그게 어떤 점에서는 우리 대한 그 한국 민족이 오래 5천 년 동안 아기를 베면은 뭐 음식도 조심하고 음, 술이나 뭐 아무거나 먹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태아 교육을 한 것이 이 한국 민족의 굉장히 좋은 점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네네. 예, 미국에서는 그게 요즘서야 이제 알아요. 그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그걸 알아가지고 굉장히 주의들을 하죠. 예. 그리고 담배 많이 피고 아직도. 예. 네네네. 특별히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스킨십이나 네. 사랑을 많이 받고 느끼는 게 그럼요. 정상적인 뇌 발달에 너무 중요하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꼭 엄마, 아버지가 아니래도 옆에 어떤 스테이블하고 믿음직한 할머니라던가 뭐 이모라던가 누가 계셔가지고 쭉 관계를 맺으면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아닐 때 이제 그 음. 버려진다던가 학대를 받는다던가 그러면 참 이게 뇌 발달에 힘든 거죠. 수잔 음. 박사님의 이 책을 보면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진 거는 우리가 살면서 뇌세포의 20%만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뇌 부분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네, 나이에 관계없이 이 말이죠. 네, 와닿는데 새로운 뇌 조직이 생성된다. 이게 이제 네, 뭐 뇌 가소성 네, 해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인가 봐요.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런던 택시 기사들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대조군하고 50명의 런던 택시 기사들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네. 이제 뇌를 조사했더니 이제 음.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두뇌 중에서 이제 히포캠퍼스라 그래서 해마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마 조직위는 이제 2살 정도쯤 돼서부터는 그 해마가 이제 그 모든 기억을 갖다가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편도체에서 기억을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해마로 들어가는 기억은 아기들이 기억을 하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 그 전에 있는 거는 편도체로 들어가는 것들은요, 기억은 자기가 하더라도 말을 못 하는 거니까 그거는 non-narrative memory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는 여기하고 지금 당장 할 그건 필요 없는 건데 해마가 이제 우리가 낮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기억을 하는 중추입니다. 그러다 이제 잠을 푹 잘 때 밤에 해마가 있던 것들이 이제 이 콜텍스로 가는 건데요. 이 해마에 있는 그 기억을 이제 하는 것이 어, 그 어떤 이제 어떤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런던에서는 모든 길이 14세기, 15세기에 만들어졌던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꼬불꼬불하고 뭐 이렇게 자갈 네네. 같은 것도 있고 집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라이선스 받으려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찾아서 이러고 일을 하지만은 3년마다 재시험을 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택시 운전사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몸에 뭐 그 몸 문제가 뭐 없고 있고 이런 것도 비슷한 그 컨트롤 그룹을 해가지고 50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그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해마 조직이 거기가 세포가 많이 생겨가지고 훨씬 더 커졌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작고 그러니까 두뇌에서 특히 이 기억에 관계되는 데는 그만큼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은 새 조직도 생기고 네. 처음에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게 됐냐면요. 어느 그 학자가 보니까 어느 날 새가 노래를 부르는데 안 부르던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어허. 이게 참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새 기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뇌에도 이렇게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해서 이거 나온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해마 조직 말고도요. 우리가 뭘 어떤 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세포에 이 덴드라이트라고 이게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들이 굉장히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60세 사람들이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기억이 괜찮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 기억하는 거나 이럴 때는요, 그쪽에서 이 가지가 막 많이 쳐가지고 콩나물 막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 그래서 많이들 그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우리 김정희 씨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싶어져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네, 어머님이 맨날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하시면서 나는 예, 죽을 때까지 배운다. 배울 네, 게 참 많다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치매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 음, 암에 걸려서도 이제 그 통증 없이 본인이 네, 암인지도 모르고 13개월을 어, 지내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네. 어머니한테는 계속 뭔가 공부하고 뭐 이렇게 애플파이 만드는 것도 연구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뭐 기록하고 이러는 걸 네, 하셨는데 네. 그런 게 아마 그 어떤 치매 예방에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고요. 이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서 뭘 우리가 깨닫거나 강의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그거에서 무슨 이렇게 새로운 영감을 받거나 그러면은 네. 이게 그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은요, 뇌에 어디 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딱 음, 들어오면은요,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이게 파이어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가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러면 네. 케미컬 리액션 때문에 그 뇌가 변하거든요. 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영감을 듣거나 아니면 강의에서 내가 굉장히 뭔가를 많이 배웠다거나 그러면은요, 음, 두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네.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용감한 거죠. 예, 내가 바뀌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죠.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처럼 또 즐거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바뀌어진 나, 새로운 나가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아유, 들으니까 다시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뭐 생각. 항상 분발하시면서 뭘 그러세요? 예. 네, 이 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에릭 캔들 박사의 달팽이의 뇌 연구 참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거 좀 이분이 먼저 설명 좀 예, 해주시죠. 네. 코넬 대학의 이 사람이 이제 교수인데요. 그 아주 심플하게 생긴 그런 그 달팽이 종류인데 얘가 굉장히 이게 뇌가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굉장히 심플한 그 동물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걸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이게 보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면서 거기 사람이 뭘 했냐면은 결국은 공부를 시켜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단백질이 생기더래요. 네,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니까 단백질이 생기니까 이게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파이링이 돼가지고 뇌가 바뀌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달팽이도 공부를 하면 다른 달팽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죠, 이 사람이. 예, 예. 달팽이의 뇌하고 인간의 뇌하고는 그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많죠. 예, 근데 예. 공부하기에는 제일 쉬운 게 좀 이게 쬐그맣고 몇 가지 안 되는 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공부하는 거 예. 많은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프로테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 뇌가 변한다는 것이 어, 어떤 점에서 희망인 거죠, 우리한테는. 네, 네, 네. 우리는 바뀔 수도 있고 새 사람이 될 그렇죠. 수 있다는 아유, 거죠. 굉장히 희망적이죠. 여기, 예, 네. 달팽이도 새 달팽이가 되는 것처럼. 어, 여기 한 개의 뇌세포가 뭐 1000개 이상의 돌기가 나와서 네. 다른 뇌세포들과 연결되어서 네, 말을 할 그게 수 있다. 덴드라이트. 네, 예. 네네. 또 천 한 개 이상 훨씬 어떤 때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점점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연결되는 거를 그 시냅스라고 그러잖아요. 연결되고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장소. 만나는. 네네네. 그 장소가 시냅스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개가 쭉 나가요. 액선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음, 축삭돌기라 그러는데 그거는 음, 이제 딴 데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네, 네, 네. 받아들이는 건 그러니까 이제 덴드라이트고 이제 하나는 이렇게 내가서 딴 데로 이제 보내주고 그래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네, 주고받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뇌질환, 뭐 조울증이니 조현병이니 할 때에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뭔가 기능상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그 신경 전파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도파민이 있고 세로토닌 있고 엔돌핀도 거기 들어가요. 그다음에 노에피네프린이 있고 에피네프린이 있고 가바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네. 그것이 어떤 때 너무 올라가거나 세로토닌이 너무 뚝 떨어지면은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문제가. 도파민, 네, 그런 것이 네,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관계가 되고 또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서는 전기도 나옵니다. 네, 전기가 네. 그게 잘못되면 이제 간질이 될 수가 있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간질 치료하는 약이 조울증에도 치료가 된다는 것이 간질되는 건 뭐냐면 전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쭉 잘못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를 이게 스테이블하게 해주는 건데 그 약이 그러니까 데파코트라는 그런 음, 라믹탈이나 이런 약들이 이 저기 어, 물질 나오는 거 뉴로 트랜스미터도 어느 정도는 이게 스테이블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우리 이 말도 재밌었어요. 전화번호 7자리 외우기는 어렵지 예, 않은데, 예. fMRI 촬영을 하면은 그, 음, 그 어떤 혈액량이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네, 보게 된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만약에 15개의 숫자를 외우려면은 네, 전화뿐만 아니라 후두엽에도 네. 왜냐면 혈액량이 후두엽은 증가된다. 생각, 아니, 본 거. 옛날에 본 걸 생각하면서 외우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예, 그럼 요거 여기 있는 거는 냄새 맡고 코 그다음에 듣는 거거든요. 요 측두엽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일을 하는 거죠. 15개를 네, 외우려면. 네, 네. 이것저것 다 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심지어 전화번호라든가 뭘 기억한다든가 하는 거가 뇌 활동에 상당히 관련이 되는 그런 걸 그렇죠. 보면서 또 네. 일일이나 묶음으로 외우기는 좀 쉽다. 네. 그 네. 상상작용에 따라서 혈액량이 증가하는 뇌의 위치가 달라진다. 네.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게 긴 숫자는 못 외우나 그랬더니 다 그런가 봐요. 네, 네, 저도 숫자는 질색입니다. 예, 숫자는 저 네, 별로 제가 잘하지 못해서 말은 오히려 나은데 네. 근데 또 숫자 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있어요. 예, 여기 또 대뇌와 호르몬 관계, 또 대뇌와 면역 능력,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제 딴 거보다도 여기서 제가 이제 콜티코스포린에서 콜티솔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아드레노콜티코 트로픽 호르몬 그래가지고 ACTH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아드리날 글랜드가 어디냐면 콩팥 위에 있는 아, 부신입니다. 네, 그 네, 부신 티질에서 거기서 이제 콜티솔이 나와요. 그 콜티솔이 나오면은 이게 영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두뇌에서 이게 관계됩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콜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 위도 안 좋고 위도 쓰리고요. 그다음에 피부도 엉망이 되고요. 그 피부가 노쇠해집니다. 이게 콜라겐 같은 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알러지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아, 빨리 늙어지고요. 이 코르티솔이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얘가 많이 나올수록 그 노화도 많아지고 아프기도 많고 위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근데 그거하고 관계된 것이 이제 저기 브레인하고 관계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로이드 호르몬은 이제 타이로이드 글랜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상선인데
이것도 이제 이 두뇌에서 스티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음, 또 우리가 이제 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는 여성은 이제 난소 오바리를 네. 갖다가 그쪽으로 이제 여기 피추이터리 글랜드라는 게 이게 뇌하수체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 이제 빨리 나 여성 호르몬 많이 만들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월경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게. 그래서 다이로이드 글랜드도 여기서 이제 스티뮬레이팅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빨리 만들어. 그럼 이게 많이 만들어지고 음, 또 남성은 여기 고나드 고환이나 여자는 오바리에다가 음, 난소에다가 이제 이런 거 많이 해. 그리고 스티뮬레이션 시키면 그거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것이 다 두뇌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갑상선 검사를 할때 피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많고 적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갑상선을 스티뮬레이션 호르몬. 그게 네. 너무 많으면은 지금 갑상선이 일을 잘 못한다는 그런 겁니다. 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 두뇌가 너 빨리 만들어 그러고 보내는 게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이에요. 네. 예,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얘가 지금 별로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네네. 그걸 TSH라고 그래요.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션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이럴 때도 이게 전부 다 두뇌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 저기 예. 음, 장기들이랑. 예.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호르몬하고도 관계되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이 그 되는 것이 어 우리 그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면역에 시스템. 관계되는 게 브레인하고 관계된다고 그러는데 많이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지금도 계속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새는 면역학에 대한 것이 많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분야는 새롭고 제 분야가 이게 그거 공부를 많이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에 대한 건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두뇌하고는 관계가 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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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참, 뇌의 과학이 발달하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뇌 질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딴 건 다 아, 알아요. 네네네. 하트도 알고 뭐 우리가 어, 리버도 알고 스타맥 같은 거 뭐 콜론 같은 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뼈도 알고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오건을 아는데 피부도 그렇고 여기는 90년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래서 두뇌 10년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MRI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패틴, 뭐 PET라 그래서 뭐 이거 여러 가지 그 찍는 것도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발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치매 때문에 음, 지금 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자폐, 자폐 때문에도 그렇고요. 다 이게 두뇌의 병이니까요. 자폐도 두뇌 병이고 치매는 그 두뇌 병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무슨 뭐 루이스 바디니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물질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멀쩡한 세포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이제 어린애 같이 되는 것이 음, 어린애들은 아직 안 배워서 뭘 모르는 건데 노인들은 배운 걸 이제 그 세포들을 잊어버리니까 아, 네, 예, 예. 그래서 어린애 같이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옆에 있는 세포들을 이게 중요한 세포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런 이물질들 때문에. 수잔 박사님, 이렇게 네, 뇌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 네, 마치 우리가 거의 뭐 30년, 40년 전에는 네. 암 그러면은 죽을 병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극복이 되고 있고, 그럼요. 지금 암에 대해서 백신까지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뇌 질환과 관련해서도 네.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병이 심한 사람들은 뭐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얼려놓잖아요. 아, 몇십 년 후에는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어, 예. 그래.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새. 얼려놔요, 그냥. 그랬다가 사람, 나중에. 아니, 사람 전체를 얼려놓는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그런데요.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예. 그래요. 네, 와, 부자들은 별짓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다, 녹여가지고 나왔는데 약이 개발이 안 됐으면 어떡하지? 다시 얼리지만. 음. 다시 올리는. 예, 하여튼 참, 재밌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저기 스트레스하고 네, 어떤 요즘 장에서의 그런 어떤 거, 우리 장에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세로토닌이 뇌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 이런 네,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네. 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장에 대해서 요새 많이 연구들을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뭐 때문에 많이 연구하게 됐냐면요. 자폐 때문에 도 많이 연결하게 됐어요. 네네. 아, 왜냐하면 자폐아들을 갖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저기 인테스틴 이 대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장에 대해서 요새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왜 그거 아시죠? 우리가 뭘 음식을 갖다가 먹었을 때 이게 너무 많이 먹었다 하고 나오는 호르몬도 있고 네, 또 먹기 전에 뭐 이제 저기 배고프니까 뭐 먹어야 된다고 나오는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호르몬 중에서 이제 배고프다 배가 불렀다라고 말하는 그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서 주면은 요새 당뇨병 치료로 그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람들이 왜 요새 그 약 먹으면은 많이 마른다고 많이 요새 다이어트로 사는 약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특히 한참 동안 자폐에 대해서 이제 이게 혹시 대장에 있는 어떤 이제 균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인 거 아니냐. 뭐 이제 음, 그런 것 때문에 연구를 했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거기서 많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모르는 거 아직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사실, 위라는 것이 제2의 뇌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같은 뇌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을 잘 관리하는 것도 또 정신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음흠. 좀 생각이 되는데, 예. 오늘 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저희가 배우니까 의대생이 된 기분이고 어, 네, 궁금한 게 뇌질환에 사실 대한 굉장히 이해를 많아요. 네, 네. 아, 네. 어떤 게 또 있으십니까? 뭐가 궁금하십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 네, 음, 뇌 세포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잘못되면 그 조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아,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하는 과정이 오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지 왜곡이나 축소나 확대나 이런 것들이 그런 또 가지치기가 왜 또 그게 거기에서 또 막 잘못되는지 네. 근데 스트레스하고 그게 어떤 아마, 관계가 네.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그 아기가 스물세 개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요. 어, 그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두뇌가 이제 처음에 이제 뉴런이 만들어주는 거는 아기가 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뉴런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차차차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안 쓰는 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이게 되고 쓰는 것들은 계속 개발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안 쓰면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no use 뭐 no life 뭐 그렇게 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집행 기능도요. 네, 그 예, 참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뇌가 자꾸 발달이 예, 돼가지고 집행 예, 기능이 발달이 되는데 그 지금 깜짝 놀라기만 하고 저 집행 기능을 연습할 사이가 없으면은 점점 네. 그게 개발이 안 되니까 성격도 이상하게 되고 이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음, 그 이게 뇌가 이제 개발에 이렇게 계속 그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안 쓰는 것들은 이제 도태되고 쓰는 것들은 자꾸 개발되고 이제 이러면서 17살 정도까지 17, 18살 때까지는 이 덴드라이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가지가 치는 게. 음,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많으면은 서로 연결이 너무 많이 되면은 사실 어른이 되면은 너무 그게 복잡해질 거니까 내 네, 생각에 그거는 이미 그 하느님께서 그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쯤 되면은 이게 프루닝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하게. 음, 근데 그게 보통 잘 가지치기가 안 되고 어떤 점에서 그게 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조현병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아직도 이론이죠. 그 뭐 그냥 본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대개는 이게 맞는 이론이라고 지금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는 그때 음, 생긴다고 생각하죠. 왜냐면은 음. 그 생각하는 것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조현병. 하고, 예. 그래서 만약에 조현병인 환우가 한 네. 번 일어난 일을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누가 때렸다. 근데 음. 이거를 계속 자기는 맞았다고 기억하고 있다면 네. 그런 것도 조현병의 한 증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PTSD 같아요. 그거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네, 외상, 음. 예,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 예, 예. 아, 그러면 그 한 번 일어난 일도 그걸 확대해서 계속 일어난 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PTSD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자기가 이제 막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뭐 성적 추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거 한 번이지만 그런 시간만 되거나 그 비슷한 사람 옆에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냄새를 맡거나 그럼 그때마다 확 그게 일어나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로서 그거는요, 이 감정만 불안해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몸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가 아팠다. 그럼 계속 거기가 아파지는 거라니까. 이런 네, 일이 있을 때. 네, 네. 그다음에 꿈에 자꾸 나타날 수 있고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가 좀 힘들다는 게 그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 생각에는 반드시 그게 조현병이나 이거하고는 글쎄 관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그거는 약물과 상담과 만약에 해야 PTSD, 돼요. 예, 약물이랑 상담이랑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요새 나온 책 중에서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이 예,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예. 예, 네, 그 그거 보면은 PTSD, The 예. 네. body 뭐 remembers 네, 그렇죠? The 네, body 예, remembers 그거 보면은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그룹으로도 하고 개인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거는 보면은 그 무슨 뭐 아이 릴렉세이션인가 뭐 이런 눈 네,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 잘 안 해봤지만 그 요새 새로 그런 거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정말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카이저에서 보면은요, 그 제가 있던 그 병원에서는 이런 PTSD 환자들은 그 병원을 클리닉을 방문하는 그 숫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배로 많대요. 어, 그만큼 몸이 그러니까 힘들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이 같아요. 하는 그러니까 거죠. 따로가 네,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정신병은 정신만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에 이두 가지가 항상 그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네, 우울증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잠 못 자고 식욕 없어지고 이게 다 음, 몸의 증상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음, 몸과 마음을 잘 같이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예, 되는 예,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뇌의 기능이 이렇게 우리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ADHD뿐만 아니라 뭐 뇌질환 전체가 하여튼 음, 뇌 연구하고 직결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맞아요. 오늘 너무나도 유익한 또 공부였습니다. 참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런 감사합니다. 음. 뇌의 네, 연구를 통해서 저도 이제 늙으면서도 소망이 생기는 그런 네.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아주 두 감사합니다. 분은 본래가 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아이고, 항상 예, 자극을 감사합니다. 받고요. 네네네. 예, 요새 저는 이제 성인 ADHD에서 그때에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아, 있습니다. 예, 예. 예, 요새 음. 많은 저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성인,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는 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알려주십시오. 예, 네, 예, 예. 오늘은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